대체적으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2순위로 김민석 후보 쪽을 다소 더 선호하는 네. 그런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또 송영길 후보가 이 캐스팅 보트를 쥐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두 자릿수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10% 이상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해 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새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내일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 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전략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오늘 나온 결과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7%포인트 정도 뒤지면 다른 지역에서 만회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라고 예.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신승했잖아요. 이게 선호투표제 때문에 결선 투표가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예상해 보면 10%를 송영길 후보가 받았잖아요. 송영길 후보의 1순위 투표가 다 없어지고 2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나눠보면 대략 7대3 정도 될 겁니다. 7은 김민석 후보를 뽑았을 거고 네. 3은 정청래 후보를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얻었던 45%에 7%를 더하면 한 52, 3%가 김민석 후보가 얻게 되는 거고 예. 44.6%를 얻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3% 후보가, 예. 포인트를 더하면 정청래죠. 대략 47%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8월 17일에 나오는 당대표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52대 47 최종 결과까지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새로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그 이후에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로 되는 것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던가요? 당대표 된 다음에 악수도 사람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한동안 안 했죠. 예,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모욕적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이념적이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대화 타협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거나 국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도 뭐 독인 객긴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쪽으로의 어떤 대화 타협에 어느 정도나 문호를 열어둘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부울경 지역의 경선 결과 발표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위가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윤리위가 다시 7명 체제가 됐습니다. 새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징계 수위, 혹은 징계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하여튼 국민의힘의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징계 국면이라든가 윤리위원회가 이 뉴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권 선거 과정에서 분열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또 증시와 관련한 변동성 확대, 청년 고용 문제, 이런 대단히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내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한 것은 과거에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징계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받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뜻에서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지금 뭐 예상해 본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당권파가 갖고 있는 권영진 의원이라든가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런 정서를 윤리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데, 근데 징계 내용만 놓고 보면 또 당원권 정지 이상을 하기에는 이 정도 갖고 그 사람들의 정치 생명에 위태로울 정도로 벌을 줘야 되느냐, 예.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윤리위원회가 중간 단계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그 국내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발 하명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윤리위원들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건 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예. 있습니다만 결국은 징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어떤 리더십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 뭐 징계에 관련된 부분, 특히 당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이 점점 줄고 거기에 대해서 당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치적인 정당성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징계위에 회부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위에 회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윤리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뭐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고위가 좀 제안하고 있는, 최고위가 권고하는 그런 최고 수위의 징계, 뭐 탈당에 준하는, 뭐 제명에 준하는 수준, 이런 정도라면 사실 그런 그 장동혁 대표의 체제를 강화하는 용도 외에 예. 다른 의미로서 이 징계가, 윤리위가 작동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절차도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이어서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월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일단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은 발효가 되는 예.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민생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서 뭐 0%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국민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사사법 시스템 72년을 지탱해 온 것을 바꿨고, 그로 인한 뭐 범죄 피해자 양산, 또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이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인 다수로 본인들이 원하고 싶은 법안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2028년, 뭐 2030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민주당 잘 못 되니까 국민의힘은 그 용인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만드는 그 형사소송법 완전 개정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충정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어쨌든 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통과된 거는 인정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 법안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또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뭐 정성호 장관이 그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전 포석으로 두고선 뭐 본인의 거취 문제를 말씀하신 건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뭐 이런 그 구호가 뭐 만들어질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변화를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변화를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준비가 저희는 되어 있고 또 이 법이 10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 사이에라도 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